여러분은 탄수화물을 줄이면 무조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식단을 칼같이 지키고도 살이 절대로 안 빠질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업계 1위 이투스에서 키토제닉 강의로 전체 1등을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키토제닉 고수들만 모인 저희 단톡방은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만든 키토제닉 카페에는 가입자 수가 3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탄건지나 키토제닉에 관심이 있는데 섣불리 시작을 못하겠는 분들은 단톡방이랑 카페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팀 키토에서 저탄고지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탄단지 비율은 1:2 대 7로 다 맞춰놨고 당류는 1g만 들어있고요. 심지어 식이섬유까지 다 챙겨서 식단 준비하기가 힘들다거나 장보기 번거로운 분들은 이 도시락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따 영상 말미에 또 보여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쌀밥 200g 안에는 탄수화물이 60g 밖에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댓글이나 단톡방 반응을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밥이 200g인데 밥이 곧 탄수화물인데 이 안에 탄수화물이 60g 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탄수화물이라는 식품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마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시면 다이어트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시면서 탄수화물 다 똑같지 하면서 아무거나 먹고 다이어트는 역시 고구마지 하면서 고구마만 드시는 분도 진짜 많이 봤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탄수화물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래서 뭘 먹어야지 감량이 제일 잘 될지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실 탄수화물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많은 거를 전부 다 한 영상에서 다루면 이게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다뤄볼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당질, 당류,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질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 수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결국에 소화를 거쳐서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마지막 글자처럼 결국에 당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안에는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당, 엿당, 젖당, 과당, 자당, 올리고당 엄청나게 많은 당들이 있는데 이 당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당질입니다. 제가 햇반 200g에는 순탄수화물이 60g 들어있다고 했었죠. 이 60g의 순탄수화물을 곧 당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질이라는 거는 그 이름에서 뜻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중시하시는 단백질 아시죠? 그 단백질도 사실 한 종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수많은 질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단백질이고요. 수많은 지방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지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당을 통칭하는 말도 당질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팀키토 채널은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인데 이런 식이요법을 일본에서는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당질 제한식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탄수화물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당질 제한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영양성분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바로 순탄수화물, 즉 당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당류입니다. 당류는 수많은 그 당 중에서 단당류와 이당류를 따로 빼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같은 당질인데 얘네 둘만 따로 빼는 이유가 또 있겠죠. 당이라는 거는 그 구성하는 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 분자가 하나면은 단당류라고 하고요. 분자가 2개면 이당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가 여러 개가 되면은 다당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자 개수가 적을수록 분해를 하는 과정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단당류와 이당류는 분자 개수가 적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당들은 소화 마지막에 결국에 포도당이 된다고 했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이동하면 곧 혈당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당류와 이당류를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빠르게 오른 혈당을 에너지로 다 쓰지 못하면 남아있는 잉여 혈당들은 전부 다 체지방으로 합성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혈당이 빠르게 올리는 식품일수록 살이 더 잘 찌는 식품이라고도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당류와 이당류는 섭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양성분표를 볼 때도 당류가 몇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순탄수화물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그 전부가 다 당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탕 덩어리를 먹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영양성분표에는 순탄수, 즉 당질 안에 당류가 몇 그램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당류를 영어로 표기할 때 바로 슈가라고 표기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당류는 그냥 설탕인 거예요. 이 음식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영양성분표에 당류 항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드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사실 당질과 당류와는 좀 다른 성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당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뭐 예를 들자면 채소 혹은 이 곡물의 껍데기 있죠. 그 껍데기에 들어있는 먹을 수 있는 섬유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식이섬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식이섬유를 인간이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소화시키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면 우리의 장기가 이걸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대장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대신해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들은 칼로리로 흡수되지 않고 에너지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성분표를 보면은 이 식이섬유도 따로 빼서 표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에 순탄수화물, 즉 당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확인할 때는 이 식이섬유를 빼고 계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총 메뉴가 6개인데 그 중에서 수비드 통삼겹 들기름 막국수라는 제품은 탄수화물이 35g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탄고지 도시락인데 한 끼 탄수화물 35g이면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식이섬유가 24g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순탄수화물량은 11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항상 순탄수화물을 계산할 때는 식이섬유 함량을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단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정확하게 1대 3대 6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35g, 식이섬유 24g, 그리고 설탕이라고 하는 당류가 고작 1g 들어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2g이 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전량 폐기했기 때문에 6개 메뉴 중에 5개 메뉴가 당류가 1g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자그마치 49g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을 몇 끼 챙겨 먹기 힘드신 분들은 이거 그냥 하루에 한 끼 드시면 거의 다 충족이 될 거예요. 저희가 고단백질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끼를 이 제품으로 드시고 나머지 한 끼에 단백질을 많이 안 챙겨 먹으면 그냥 어느 정도의 중단백으로 알아서 맞춰질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은 40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1g, 49g, 40g이라는 수치를 그람 수가 아니라 칼로리로 환산을 하면 거의 1대 3대 6에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키토제닉 탄단지를 1대 2대 7 정도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 시작하면 맞추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문할 수 있는 비율은 1대 3대 6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탄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저희가 6개 메뉴를 준비했는데 그 메뉴들의 평균 탄단지 스펙이 1대 2대 7이 됩니다. 어떤 제품은 탄수화물이 많이 적고 어떤 제품은 초보자를 위해서 탄수화물 함량을 조금 높게 잡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평균치를 하면 1대 2대 7이 되는 건데 아마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식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6개 메뉴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은 비율이 이 정도 되겠구나. 근데 나는 이 정도 탄수화물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뭐 탄수화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이 정도 지방은 약간 기름지네? 그러면 지방을 조금 낮춰보자 하면서 자기 몸에 맞는 탄단지 비율을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라는 목적으로 이 제품 한번 출시해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오늘 영상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단톡방에서 영양성분표를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거 탄수화물 이만큼 들은 거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정확한 탄수화물 함량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고요. 겸사겸사 예시로 저희 제품을 들었는데 저탄고지 키토제닉에 관심 있는데 이제 식단 준비하기 번거로운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은 제가 직접 먹으려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정보란이랑 댓글란에 구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2월 13일 화요일까지만 15% 할인율을 적용해드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정가에 가깝게 판매를 할 거니까 미리미리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이제 드셔보시고 마음에 들었을 때 포토 리뷰를 스마트 스토어에 작성해 주시면 리뷰를 작성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20% 할인 쿠폰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많이 써주실수록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